자, 왼쪽과 같이 그 만들어진 뭐 순수한 HTML 태그로 만들어진 문서를요, 실행시키면 오른쪽과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순수한 HTML 태그로 만들어져 있는 폼 태그인데요. 얘를 부트스트랩의 여러 가지 CSS 클래스를 사용해서 좀 더 부트스트랩 스타일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을 일단은 인클루드 시키고요. 제가 부트스트랩을 제 데모 폴더인 컨텐트 폴더에 부트스트랩.css 파일을 인클루드 시키고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컨테이너 폼 태그를 폼테이너를 특정 컨테이너로 묶어서 가운데 정렬을 일단 시켜놓고 갈게요. div 태그에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요. 컨테이너 안에다가 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폼 관련된 태그 전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컨테이너 안에 다 넣어주고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폼 태그에 여러 가지 몇 행에 걸쳐서 div 태그를 걸쳐서 이렇게 폼 태그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폼 관련된 기능 중에서요. 저는 수평 폼을 사용하는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폼 중에서요. 폼 클래스는 폼 대시 호리즌탈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폼 호리즌탈이라는 이름의 CSS 클래스를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변하는 거 없네요. 네, 변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롤 속성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롤은 뭐 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떤 역할이다, 폼의 역할한다, 뭐 이렇게 줄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폼 태그 줬는데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첫 번째 이름, 여기 부분만 잠깐 보면 이름에 대한 게 하나의 그룹이잖아요. 예, 요만큼이 하나의 이름 레이블하고 이름 텍스트박스가 하나의 그룹인데요. 여기 부분을 어떻게 하자? 묶어서 관리를 하자. 자, 사이즈 좀만 변경하고요. 이름 레이블이 여기잖아요. 이 div 태그를 하나의 폼에 대한 그룹이다로 묶어주고 싶다면 클래스 속성 중에서 폼 대시 그룹이라는 이름의 CSS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 잘 보세요. 여기 부분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폼 그룹으로 일단 묶여져 있는 부분이 요만큼으로 이제 보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하고 이 텍스트박스에 대한 사이즈를 결정해 줄 텐데요. 뭐 여기 하나의 그룹 안에서 사이즈를 결정을 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에 대해서 클래스 파일 주고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컬럼에 대시 sm에 대시 뭐 sm일 때 2칸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요 div 태그는 클래스 컬럼일 때 대시 sm일 때 대시 나머지 10칸을 잡아라. 이렇게 CSS 클래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별로 표시가 안 나네요. 자, 잠깐 보면 이럴 때는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오는 인라인으로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화면일 때. 작은 화면일 때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요. 이거는 기본 속성이니까요. 이제 얘네들 사용할 때는 row를 사용해라.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일단은 컨테이너에 일단 여기다 row 넣어 놓을게요. 예. 자,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데 컨테이너 안에 row를 폼 태그에 row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그걸 이제 권장사항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일단 무시할게요. 이건.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은 말 그대로 레이블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얘는 또 어떠한 스타일이 있냐면 컨트롤 대시 레이블이라는 이름의 CSS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요. 실행시켜 보면 이것도 그냥 자체는 의미는 별로 표시를 안 되네요. 예, 근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은 뭐하고 연동되냐면 이 텍스트박스랑 연동되기 때문에 레이블은 뭐 어떠한 포라는 이름의 속성을 사용해서 텍스트박스 이름을 일반적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텍스트박스 이름이 뭐 예를 들면 네임이다. 그럼 네임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id는 name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주고, 네, 이름이 레이블로 한번 잡아봤고요. 레이블을 컨트롤 대시 레이블로 한번 잡아봤고요. 이렇게. 그럼 레이블 관련돼서는 일단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텍스박스는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거, 텍스박스 같은 경우는 홈 대시 컨트롤이라는 이름의 CSS 클래스를 뭐 기본으로 씁니다. 그러면 기본은 디스플레이는 블락이에요. 한 줄에 딱 하나가 딱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예,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폼 컨트롤이라는 이름의 CSS 클래스를 주면 이렇게 꽉 차는 형태대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CSS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필수 정보는 일반적으로 안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기도 CSS 클래스를 줄게요. 여기는 이제 붉은색 계통, 붉은색 계통은 텍스트 대시 데인저란 이름의 CSS 클래스를 주게 되면요. 붉은색 계통으로 이렇게 요거는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필수 정보입니다. 이렇게 뜨게 텍스트 데인저란 이름의 CSS 클래스를 한번 주고 이렇게 모양을 한번 이제 만들어 봤다는. 자, 좀 이제 이름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모양이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브 클래스에다가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 관련된 거는 클래스를 뭐 굳이 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라디오 버튼은요, 이렇게 라디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라디오로 주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탁 튕겨 나오네요. 이렇게 왼쪽으로 일단은 뭔가 바뀌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자하고 여자를 이제 하나의 라디오로 주기 때문에 레이블하고 연동을 줍니다. 그래서 레이블하고 연동을 주는데요. 레이블에다가 라디오 버튼하고 뭐하고 레이블을 같이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 남자란 이름의 라디오 버튼 이렇게 넣어 놓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블 하나 주고요. 얘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일단 레이블 안에다 넣게 되면 이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레이블에다가 라디오 이제 요 자체도 인풋 타입 라디오에서 이렇게 하나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각각의 레이블을 라디오 인 라인으로 주게 되면 기본값이 한 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본값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빠졌네요. 모양만 내는 데는 상관없는데요. 폼 그룹으로 하나 묶어주고요. 폼 그룹 안에 라디오 버튼을 하나 넣고요. 폼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그룹으로 묶었을 때 요거는 필요 없겠네요. 디브 태그 하나는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디오 버튼이 왼쪽에 이렇게 밀려버리잖아요. 이렇게 꽉 차는 형태로 출력되는데요. 요거를 그러면 저렇게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디브 태그로 디브 태그 좀 전 걸 다시 살려놓고요. 죄송합니다. 뭐를 주냐면 왼쪽에 약간의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라디오 버튼을 이제 라디오 버튼 대신에 컬럼에 스몰 환경일 때 약간의 여백을 스몰 환경일 때 오프셋 값을 주도록 할게요. 오프셋 몇 칸? 2칸을 잡고요. 그 다음에 꽉 채우게 컬럼에 SM에 10칸은 꽉 채워서 2칸을 띄우고 나머지 10칸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랑 라인이 딱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필수 정보입니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클래스 텍스트 데인저를 주고요. 이거는 얘 밑에 떨어지게 해줄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디브 태그 하나를 더 얘로 그룹 묶어주고 그 밑에 스팬 태그 오게 그룹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 필수 정보입니다라는 게 밑으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옆으로 그냥 이렇게 밑에다 떨어뜨려 놓도록 할게요. 평상시 안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클래스는 라디오를 만약에 넣어도 라디오하고 라디오 인라인인데요.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차이.
이 정도 차이인데요. 요거는 어차피 레디 윈라인으로 줬기 때문에 요건 안 넣어도 상관없겠다. 괜히 칸수만 드러나네요. 일단은 이 정도로 일단 모양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생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앞서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 레이블 같은 경우는 컨트롤 레이블 같은 걸 하나 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생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클래스는 컨트롤 레이블을 하나 주고요. 컨트롤 레이블 주고 그 다음에 이 탑 얘에 대해서 면도를 입력하는 거는 꽉 채워서 주고 싶다. 그러면 역시 폼 대시 컨트롤 주면 되고요. 그러면 한 줄에 하나씩 보여줍니다. 몇 년.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주게 되면 폼 대시 컨트롤 주게 되면 꽉 차서 몇 년, 몇 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폼 컨트롤 대시 컨트롤 CSS 클래스 폼 컨트롤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이 꽉 차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나왔던 거 다시 하는 건 텍스트 데인저 다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폼 대시 그룹으로 묶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생년월일 같은 게 생일 얘네들은 이제 묶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꽉 차버리네요. 그러면 요거는 어쨌든 컬럼의 SM일 때 북한을 잡고요. 여기 부분은 컬럼의 SM일 때 10칸을 잡으라고 했죠. 이렇게 위에서 한번 했었던 거니까요. 요거 이름하고 똑같이 매치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세 줄로 보여지는데요. 한 줄로 보여주고 싶다면요.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를 테이블로 주고 각각의 기능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테이블 셀이라는 이름의 CSS 클래스를 줄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가도록 할게요. 그냥 테이블 태그를 써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에 tr 태그 하나에 td 태그를 3개를 넣어놓고요. 이렇게 테이블 태그에 첫 번째 셀에다가 그냥 디스플레이를 테이블 셀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나 두고 어디 갔죠? 그 다음에 이거 select 옵션 태그를 두 번째 셀에 넣고요. 그 다음에 input 태그를 세 번째 셀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테이블 태그를 써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테이블 태그를 써서 이렇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테이블 태그를 써서 몇 년, 몇 월, 며칠을 주고요. 만약에 여기를 스타일을 줘서 사이즈를 정해줄 수도 있는데 자, 여기다가 tr 태그 컬럼 33% 정도로 줄까요? 컬럼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컬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첫 번째 컬럼은 예를 들면 스타일에 위드는 33%를 줄까요? 이렇게 두고 그러면 똑같은 33%? 이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한번 주었고요. 여기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행에 기본적으로 폼 컨트롤 사용이 되면 한 줄을 꽉 채우다 보니까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를 어떤 레이아웃 잡을 때 그냥 스타일 시트에 테이블 셀, 디스플레이를 테이블 셀, 테이블 셀, 그 다음에 위드 스타일을 다 주면 되는데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그냥 저는 테이블 태그를 하나 주고요. 3대 3대 3, 33% 정도의 크기로 3대 3대 3 주고요. 이렇게 한번 컬럼 그룹 주고 그 안에다 테이블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도 한번 처리를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어쨌든 여기 부분은 제가 어쨌든 여기 부분은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긴 하지만 약간의 시행착오 거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아니면 나는 다른 방법 쓰겠다. 순수 스타일과 가겠다. 뭐 디스플레이를 뭐 인라인으로 두고 땡겨서 쓰겠다. 또는 디스플레이를 뭐 테이블로 두고 테이블 셀로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 한 줄에 세 개를 보이겠다. 뭐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저는 일단 데모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땡기고요. 생일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세 개짜리 모양이 또 나오는군요. 요번엔 또 다른 모양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다른 모양으로 가볼 건데, 일단은, 자, 요거, 셀렉트 태그 이렇게 한번 주고요. 여기도, 클래스는 폼 그룹. 이제 한 번씩 위에 나왔었으니까 묶어주고요. 이만큼 폼 그룹을 묶어주고, 자, 폼 그룹으로 묶어주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떤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레이블이 따로 없었네요. 그러면 레이블 하나 넣어주도록 하죠. 레이블 하나 넣어주고요. 자, 휴대전화 인증이라는 이름의 레이블 하나 넣어주고요. 예, 그거 옆에다가 얘네들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 요거 셀렉트 태그는 역시 CSS 클래스는 폼 컨트롤 주고 얘도 CSS 클래스를 폼 컨트롤 주고 얘도 얘는 버튼이네. 예. 클래스는 btn에 btn 대시 primary 파란색 버튼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줄에 걸쳐서 보여지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면 세 줄에 걸쳐서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자,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그냥 스타일을 줘가지고요. 디스플레이를 뭐 방법이 많은데 인라인으로 둬도 되는데 디스플레이를 와 많다. 테이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두고 폼 그룹을 주고요. 요거를 디스플레이를 테이블로 주도록 할게요. 네, 테이블로 주게 되면 요거 하나의 셀이니까 테이블 셀로 줘야 되고 요거를 전체를 묶어줄게요. 여기를 묶어주고 여기가 클래스는 컬럼에 10칸 잡고요. 여기 안에다가 얘네들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줄 텐데요. 요번엔 사이즈를 정해가면서 동일 비율이 아니라 요걸 요만큼을 두고 잘라내기 하고 여기다가 테이블로 주고요. 그럼 요거는 테이블 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클래스를 주고요. 스타일을 줘서 디스플레이는 테이블 대시 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위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값을 저거를 전화 같은 경우는 100픽셀로 주면 되나요? 한번 줘보죠. 100픽셀 주면 일단 100픽셀 되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폼 컨트롤에 의해서 일단은 스타일은 디스플레이를 테이블 셀로 주도록 할게요. 위드는 저거는 어느 정도 좀 더 크게 200픽셀로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당겨지네요. 예, 당겨지죠. 이번에는 200픽셀 정도 크기면 충분하겠네요. 그 다음에 인증 버튼도 나머지는 꽉 채울까요? 그냥 그럼 요거를 클래스를 폼 대시 컨트롤로 꽉 채워주고요. 꽉 채워주다 보니까 폼 대시 컨트롤 한 줄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요것도 스타일을 줘서요. 스타일을 줘서 디스플레이는 테이블 셀 그 다음에 위드는 100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로 거치는 거죠. 됐죠? 모양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 안에 다 들어오고요. 100픽셀 안에 다 들어오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모양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몇 개만 더 할게요. 여기 이제 위드 값에서 세미콜론 붙이고요. 위드 값을 하나 그냥 100%로 꽉 채워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요. 테이블로 주고 제가 위드 값 하나 제가 미리 요거를 테이블로 세미콜론 주고요. 종료하고요. 미리
코드를 넣어놨었구나. 예, 좀 전에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이렇게 해당 영역을 100%로 꽉 채운 거고요. 그러니까 요만큼 채워졌는데 요 인증 버튼 있잖아요. 인증 버튼을 오른쪽 정렬시켜 줄까요? 그러면 full dash right 오른쪽으로 밀어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꽉 찬 영역에서 오른쪽으로 좀 더 가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더 가고요. 그냥 요거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시켜 주는 거 하나라도 CSS 클래스를 full right를 한번 더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준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요것도 가운데 정렬을 해줄 수 있는데 텍스트 센터를 위에다 줄까요? 그냥 요거 놔두도록 할게요. 뭐 일단 요거 모양만 한번 그냥 보여드린 거고. 자, 됐습니다. 다음에 인증 번호하고 확인 버튼 있고요. 맨 밑에 가입하기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가입하기부터 쉬운 거부터 하죠. 네. 클래스는 폼 그룹. 그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은 영역을 하나 만들고요. div 태그에 왼쪽에 약간 오프셋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에 스몰일 때 오프셋을 하나 주자. 몇 칸? 두 칸을 주고 그 다음에 컬럼에 SM일 때 꽉 채워라. 나머지 10칸을 다 써라. 이렇게 주고요. 거기다가 버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버튼의 이름은 클래스는 btn의 btn-primary 이렇게 주고요. 네, 이렇게 화면이 커질 때는 일단은 이제 요거에 맞춰준 거고요. 얘네들 안 맞췄구나. 네, 화면 컸을 때를 안 맞구나. 그래서 레이블 있는데 필요 없고요. 레이블하고 여기에 맞춰준 거고요. 얘네들 휴대전화 인증하고 요거를 이제 안 맞췄네요. 자, 화면 줄이고 여기 부분을 휴대전화 인증 여기 폼 그룹인데 생일 레이블 2칸 SM 10칸 잡고 여기가 div 태그 10칸 잡은 거 안에서 또 div 태그인데 div 태그를 하나만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스타일로 얘는 10칸 주고요. 어디 갔어? 네.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행시키면 이렇게 딱 들어오죠. 요거는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봤을 때는 여기 의미가 없겠구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오른쪽으로 올렸었더니 제가 작은 화면으로 기준했죠. 이거 왼쪽으로 다시 당길게요. 큰 화면으로 놓고 봤어야 되는데 그냥 풀 라이트 한번 써봤는데요. 예, 한번 써본 거에 의미를 두고요.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입하기는 요거 레이블의 요 기준 컨트롤의 기준이고요. 됐고 인증번호 요것도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번호도 어디 있냐면 자, 요거 폼 그룹에 이렇게 돼 있죠. 인증번호도 클래스는 폼 대시 그룹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div 태그에 컬럼에 스몰일 때 2칸을 잡아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레이블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div 태그 대신에 아예 레이블로 인증 확인. 자, 인증 확인. 그 다음에 얘네들을 div 태그에 컬럼에 SM일 때 10칸을 잡아라. 주고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증번호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 인증번호는 인증번호 요번에는 또 다른 방법 위에서 한번 테이블 태그 한번 써봤고 테이블 셀도 한번 써봤잖아요. 요번에는 그냥 수작업으로 그냥 어쨌든
그 애는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세 개의 단계에서 거쳐서 보여드리려면 기존의 HTML 태그로 잘 사용해 왔었던 거, 특히 테이블 태그로 잘 해왔었는데요. 그리고 스타일로 다 했었는데 부트스트랩하고 연동되다 보면 부트스트랩에 있는 특정한 CSS 클래스만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없을까 찾는데 그럴 필요 없이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스타일시트 사용 경험을 그대로 살려주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텍스트박스에 대해서 CSS 클래스를 폼 대시 컨트롤 주게 되면 일단은 꽉 차요. 꽉 차요. 나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사이즈를 한 200픽셀 정도로만 사이즈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안 땡겨져 온다는 거죠. 확인 버튼이 나는 옆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위처럼. 그런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기존의 스타일 사용 경험 있잖아요. 스타일에다가 얘는 디스플레이를 테이블로 줘도 되고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주게 되면요. 인라인 주게 되면 새로 고침. 일단은 안 땡겨오네요. 근데 위드를 주게 되면 인라인을 주고 위드를 주게 되면 위드 값에 의해서 나는 한 얘를 100픽셀 정도로 주겠다. 이렇게 인라인으로 땡겨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두고 나는 위드 200픽셀 그러면 얘가 땡겨져 온다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버튼으로 주면 되는 거니까 btn에 btn 대시 디폴트로 줄까요? 요번에는 흐릿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증도 이제 디폴트 프라이머리 대인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요번에는 그냥 기존 경험을 살리는 거예요. 부트스트랩은 그냥 폼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꽉 채워주니까 나머지 그냥 부트스트랩에 인라인으로 두고 그냥 디스플레이 인라인으로 두고요. 위드를 100픽셀 이렇게 땡겨서 처리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증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인증번호 더 200픽셀로 증가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200픽셀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크게 봤을 때는 인라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성별을 입력하는 게 성별도 레이블 하나 넣을까요? 그냥 놔둘까요? 어차피 성별이랑 다 하는 거니까 넣으면 여기다 하나 넣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다 연습을 해봤네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연습해봤고요. 필수 정보입니다만 더 카피에다가 텍스트 데인저 텍스트 인증입니다. 여기다도 하나 넣어줄까요? 필수 정보입니다. 텍스트 센터 여기 10칸 안에다 넣어줘야 되겠구나. 이거 폼 그룹으로 또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 10칸 안에서 넣으면 이거 땡겨지겠구나. 이것도 이런 식으로요. 이건 놔두고요. 얘네들 참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뭘 건드려 줄까요? 이 정도면 됐나요? 여기는 탭키로 한번 들여쓰기 하고 여기다도 하나 넣어줄까요? 필수 정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가지 모양으로 이거 뭘까요? 이게 저장 안 시켰나? 요거에 대한 저장이군요. 의미 없는 거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이름, 성별, 남자 또는 여자, 생년월일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하고 인증 확인, 가입하기. 자 이런 식으로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회원 가입할 때 또는 회원에 대해서 어떠한 생년월일 체크해서 인증을 한다, 생년월이라든가 휴대전화 인증을 한다든가 이러한 폼을 만들 때 사용할 만한 내용들을 요게 경우의 수가 이제 몇 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직접 타이핑 레벨로 한번 만들어서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만든 건 이렇게 오른쪽 화면으로 되는 거고요. 화면을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작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태그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모양을 작성을 해 보았다는 거죠. 됐죠? 좀 길게 했는데요.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이제 HTML과 CSS와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UI 부분을 꾸미는 거, 특히 폼 관련해서 UI 부분을 꾸미는 거에 대해서 모양 만들 때 여러 가지 기법을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양을 꾸며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 강의 이제 알리지 폼, 레지스트레이션 폼, 체크 에이지 HTML 문서를 가지고 만든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